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그리고 비율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1학기 때 배웠던 비에서 우리가 앞과 뒤의 숫자의 의미를 이해를 했는데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각 부분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앞부분은 전항, 뒷부분은 후항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비율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후항분의 전항으로 정리를 다시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비율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비율이 같은 다른 비들을 구하는 비의 성질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의 전항과 후항에 중요했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다. 예를 들자면 14대 21 이러한 수를 가지고 똑같은 비율의 다른 비를 찾을 때 전항과 후항에 10씩 곱해서 140대 210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의 전항과 후항에 이번에도 0이 아닌 이번에는 같은 수를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140대 210의 비율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10씩 나누어서 14대 21로 비율이 같은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는 소수의 비, 분수의 비, 그리고 소수와 분수가 섞인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봤었는데요. 만약에 0.6대 2분의 1이라는 비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소수 대 소수의 비로 나타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분수 대 분수로 고쳐서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고치자면 0.6 대 0.5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것을 일단 자연수의 비로 먼저 나타내 줍니다. 얘를 자연수의 비로 바꾸기 위해서 비의 성질 1번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성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0.6 대 0.5의 경우에는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씩 곱해줘서 6대 5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수로 갑시다. 분수로 가는 경우에는 10분의 6 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10분의 6을 기하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곱해줘도 되고 그냥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곱해줘도 상관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비로 바꿔주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줍니다. 10이죠. 10씩 곱해준 다음에 약분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오늘 예를 든 경우에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가 그대로 나왔지만 결과가 만약에 12대 10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2번을 적용해서 두 개의 또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가장 간단한 비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과정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배워볼 자시로 들어가 봅시다. 교과서는 76이고 오늘은 드디어 비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단원의 제목이 비례식과 비례배분인데 아직도 비례식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비의 성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봤습니다. 바로 오늘 비례식을 배우기 위해서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이번에는 사진작가 체험이네요. 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사진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한번 봅시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봅시다. 그렇다면 비가 몇 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2개가 나올 수 있겠죠. 사진기의 비, 컴퓨터의 비. 그쵸? 비는 가로 대 세로로 구할 수 있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는 6cm, 세로는 4cm입니다. 사진기는 이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18cm 그리고 12cm입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비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가로 대 세로는 6대 4가 되겠고 컴퓨터 화면의 가로 대 세로는 18대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각각 비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기,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보겠습니다. 6대 4였고요. 이 경우에는 후항분의 전항이기 때문에 4분의 6이 됩니다. 2로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 줄게요. 그러면 2분의 3이 됩니다. 컴퓨터 화면 B의 비율을 구해봅시다. 18대 12죠. 마찬가지로 전항, 후항 확인하시고 12분의 18로 나타내줍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 몇이에요? 6이죠. 6, 22, 6, 38. 비율이 똑같이 2분의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구하고 했고 이번에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비율이 같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비율이 같은 두 비인 6대 4와 18대 12를 식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오고 는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라고 나오죠. 우리도 이 같다라는 기호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율이 진짜 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6대 4라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사진기 화면 6대 4라는 비율과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인 18대라는 12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개념인 비례식은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식에 빠질 수 없는 여기 있는 등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식을 만들 때도 비율을 가진 비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76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정의 나오는 거 보셨나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B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율이 같은 두 비, 비율이 같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를 기호 는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점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나타낸 왼쪽 B와 오른쪽 B는 같다 라는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봅시다.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6과 12를 외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4와 18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네, 분류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 외항과 내항의 성질과 관련된 비례식, 그러니까 비가 아니라 비례식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비의 성질을 비례식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2번입니다. 비례식을 사용하여 비의 성질을 나타내어 봅시다. 비의 성질은 뭐뭐였어요? 두 가지였죠. 1번 전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이 같다. 두 번째는 똑같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 이 두 가지겠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써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3대 4는 전항과 후항에 2를 곱한, 전항에도 2를 곱하고 후항에도 2를 곱해줍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되죠? 3이 6, 4이 8. 답은 6대 8과 비율이 같습니다. 0이 아닌 2를 곱했으니까 1번 B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전항, 후항뿐만 아니라 내항, 외항도 배웠으니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시오. 외항은 뭐였어요? 바깥쪽에 있는 수였습니다. 그러면 3대 4는 6대 8이라는 비례식에서의 외항은 뭐가 될까요? 네, 3과 8이 되겠고요. 그러면 내항은 뭐가 될까요? 이 두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인 4와 6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B의 성질이 남았으니까요. 봅시다.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이번엔 7로 나누라고 합니다. 나누기 7, 나누기 7. 14 나누기 7은 얼마인가요? 2지요. 63을 7로 나누면 9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2대 9와 그 비율이 같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비의 성질을 사용했죠? 0이 아닌 7로 나눈이니까 두 번째 비의 성질을 이용했네요. 그렇다면 또 빠질 수 없는 외항, 내항 구분해 봅시다. 외항은 뭘까요? 14와 9가 되겠고요. 내항은 63과 2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비의 성질을 사용해서 비례식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3번입니다. 네, 보기가 있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비율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비율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비율 어떻게 구했죠? 후항분의 전항이죠. 구해보겠습니다. 3대2 같은 경우에는 후항이 뭐예요? 네, 2고 전항이 3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4대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후항 3분의 전항 4. 그래서
3분의 4가 비율이 됩니다. 일단 두 개는 같지 않네요. 그 다음부터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간의 과정을 거쳐야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식들이 나옵니다. 먼저 2분의 1 대 3분의 1입니다. 1번 비의 성질을 사용해서 분모인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해줍니다. 둘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네, 6이죠. 각각 6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고 약분을 해서 비를 자연수의 비로 고칠 수 있죠.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3 대 2가 됩니다. 오호! 비의 모양이 똑같아졌죠? 그렇다면 당연히 비율도 같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비율이 같은 두 비 찾아봤습니다. 나머지 비도 한번 비율을 구해볼게요. 150 대 100입니다. 후항 100분의 전항 150이 되겠습니다. 약분해 볼까요? 10으로 먼저 약분한 다음에 5로 한 번 더 약분합니다. 2분의 3이 됩니다. 아하, 비율이 2분의 3이면 여기도 똑같은 비가 되겠네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번엔 소수죠. 소수 첫째 자리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가 10인 분수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10씩을 각각 곱해줄게요. 그러면 자연수의 비로 구할 수 있죠. 8 대 6입니다. 이번에는 8과 6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줄게요. 최대 공약수 얼마인가요? 2지요. 2로 나눠줍니다. 얼마가 되나요? 4 대 3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 얘는 후항 3분의 전항 4, 4분의 3이 됩니다. 그렇다면 빨간색 체크끼리 똑같고 파란색 체크끼리 똑같네요. 그렇다면 세울 수 있는 비례식이 몇 가지가 되죠? 한번 일단 만들어 볼게요. 비례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첫 번째, 비율이 같은 두 번째, 두 개의 비가 필요하고요. 두 비 사이에는 등호 같은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빨간색부터 한번 비례식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은 3 대 2는 2분의 1 대 3분의 1과 같습니다. 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3 대 2는 150 대 100과 같습니다. 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겠고, 세 번째는 2분의 1 대 3분의 1은 150 대 100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선생님, 등호 앞뒤는 바꾸면 다른 비례식이 되나요? 아니죠? 같다니까 앞뒤가 어차피 같으면 뒤앞도 어차피 같겠죠. 같은 비례식이니까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두 개이기 때문에 비례식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4 대 3은 0.8 대 0.6. 그래서 비례식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비례식과 비례식 중에 여러분들이 세운 비례식이 있다면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비례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3번의 소리가 적용했다시피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에서는 전항, 후항 이렇게 숫자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비례식 두 가지 비가 연결된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위치한 항 그리고
등호와 가까운 쪽에 위치한 항의 이름을 또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었죠? 네, 외항 그리고 내항입니다. 외항은 이렇게 등호에서 가장 먼 숫자들을 외항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등호에서 가까운 숫자들을 내항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수학 익힘 52쪽과 53쪽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책, 수학 익힘책 댓글로 올려주세요.